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올해 주요 고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일자리에 대한 분야별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부천시의 새 일자리 정책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고용률 목표를 66%로 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를 맞은 부천의 고용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부천시 고용률은 65.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보면 1.2%포인트 낮았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부천형 시스템 일자리입니다. 스마트시티와 청년 일자리, 도시골목 재생, 특화산업,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한 23개 과제입니다. 스마트 도시 구축에는 기존 스마트시티 챌린지, R&D 기관 스타트업 센터 건립, 부천 혁신파크 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부문에는 청년센터 조성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골목 재생 분야에는 단비기업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정책이, 특화산업 촉진 부분에서는 4차 산업 육성, 웹툰 융합센터 건립 등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는 어르신 공공일자리 지원책과 일자리센터 운영,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개선 분야에서는 지난해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에 이어 민간 노동자 휴게 공간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노동인권과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지역은 부평구입니다. 이 부평구 중에서도 산곡동, 청천동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삼보급단과 공병대대 등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이 핵심 이슈인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이재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평구 북서쪽에 자리한 부평 라선거구, 청천동과 산곡동이 해당합니다. 먼저 청천동의 핵심 이슈는 공병단 이전 부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병단이 떠난 5만 1,740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 부평구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 중으로 부평구는 부평 역세권에 버금가는 제2의 중심 시가지를 이곳에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땅이 부족했던 부평에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젊은 층 인구도 증가할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이죠. 이런 지역적 상황에서 공병부대 부지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청천동을 넘어서 부평 전체적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고, 산곡동의 핵심 이슈는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입니다.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국방부는 삼보급단의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삼보급단 부지 개발 방향 결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비용 마련을 위해 아파트 건설 필요성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지역 주민들은 인근 청천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삼보급단마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난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다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대신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병원, 대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한 2만 7, 8천 세대가 지어지는데 또 이것까지 한 5,500세대가 지어진다라면은 산곡동은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복합이 돼 있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돼야만이 지역민들도 살고 어떻게 보면 지역 민심을 위해서라도 꼭 좀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들은 이외에도 부평 북로 일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보행로 조성, 청천 일동 내 주차장 추가 설치, 북부 수도사업소 행정관서 활용 등을 희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번엔 계양 지역의 희망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효성 작전 지역 희망 공약 들어봤는데요. 원도 시민만큼 재개발과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의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효성동. 구도심을 대표하는 이곳에서는 도심 재정비가 핵심 현안입니다. 특히 대규모 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효성지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거주민과 시행사 간 갈등도 남아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아마 4, 5천 세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원도심 주민들하고 일부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전동과 작전 서운동 일대 역시 인천 계양의 구도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수고는 도시 재생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재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 공약입니다. 도심이 구도심이다 보니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봉오도로에 있는 다목적구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재정비를 좀 해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잇는 지리적 특성 탓에 지하철이나 도로망, 광역교통도 이곳 주민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 서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자족도를 높이는 일도 지역 후보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내 다문화 가정에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재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시의원입니다. 예, 먼저 인천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이제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해서 우리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아동들의 체육권, 그리고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육 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우리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보호와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 제4조 2항을 신설해서 이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요. 그리고 부칙 제2조 지원에 관한 적용 조례를 신설해서 구체적인 지원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인천시 교육감은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세에서 5세의 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아교육 지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진학 직전 만 5세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 경비 지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가정 유아들에게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뜻깊고요. 유아기는 언어 습득이 빠르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 초등학교에서 겪는 한국어 의사소통 그리고 학교 부적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비단 문화가정 유아와 외국인 유아 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대 효과와 유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으로 보면 이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식탁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식품 생산부터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식급식을 활성화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최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 식탁에 채식 메뉴를 늘리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급식과 기후변화가 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교육당국이 채식급식 활성화에 나선 지역은 인천뿐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전북, 울산과 대전교육청에서도 채식급식을 이미 시범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채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권장하거나 채식 메뉴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현명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매우 지역사회에서는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하러 하는 농수산물들을 직접 농가와 적정 가격으로 수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충분히 가정과 일터, 학교 식탁에서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11일 0시 기준 인천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85명입니다. 인천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65,188명입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3.3%,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9.4%를 기록 중입니다. 11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775명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내려간 건 41일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29만 9,18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3.5%,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57.6%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의회의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는데요. 11일 인천시의회는 비전 전략 추진 TF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TF는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의회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석 달 동안 지방의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내외 여건을 분석해 주민 대표기관과 의결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인천시의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